사명을 받고 화해와 지원 재단을 만들고 정말 서럽고 분합니다. 할머니들로 팔아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생활을 월급을 받는다는 게 그거 무슨 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흔을 넘긴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빗속에서 홀로 시위를 벌인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은 숙제들도 많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수요 집회를 이끌어 오신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마지막 날에도 수요 집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1354차, 네, 무려 1354차 수요 집회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좀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날은. 네, 199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 집회가. 네. 그 27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이번에도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하는 자유 발언을 하고 네. 또 회사원들은 할머니들하고 함께 하겠다고 네. 또 동행에 손잡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네. 이러면서 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외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김복동 할머니, 또 기론옥 할머니께서는 일본에 가셔서 태풍 제비로 피해를 본 제일조선학교에 지원금을 전달하셨다는데요. 그 자리에서 김복동 할머니께서 학생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학교가 졌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십 년간 일본하고 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어.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양지가 엄지되고 엄지가 양지되고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절대적 좌절하지 마세요. 네, 차별에 기죽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너희들에게도 고국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학생들에게 하셨다고 그래요. 네. 사무총장님이 피해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일본이나 이런 곳에 가서 돕는 일을 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네. 할머니들이 오랜 세월 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해 오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할머니들은 이제 피해자를 넘어서 인권 운동가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으신 재산으로 그 콩고나 우간다 같이 세계 무력 분쟁 지역에 있는 성폭력 여성들을 위해서 나비기금을 또 만드셨고요. 네. 그리고 포항 지진, 우리나라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도 네.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하셨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 조선인 학교뿐만 아니라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인들 그때도 예 후원에도 앞장서셨어요. 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본 정부가 미운 것이지 일본 사람들이 미운 건 아니다. 항상 인도적인 실천에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우리한테 늘 감동을 주세요.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가지고 뉴욕에서요.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 이런 네.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예. 추석 선물 같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할머니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뭐 한 2, 3일간 할머니들을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네. 나왔듯이 굉장히 병환 중이세요. 김복동 할머니께서 93세시고요. 네.
1인 시위를 하셨잖아요, 빗속에서. 네. 그렇게 절박했던 거죠. 사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없이는 일본의 어떤 사죄도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화해치유재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해산에 대한 어떤 뭐 기대를 갖게 돼서 그래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이 보낸 10억엔 이건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때 쓸 때도 재단 유지에 운영비로 썼다 이런 비판도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위로금이라는 것이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피해 할머니들의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 재단의 사람들의 인건비, 운영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 뿐만 아니라 작년 6월부터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거든요. 매달 운영비만 2,750만 원이라고. 예, 3천만 원 가까이 지출되고 지금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미 받아놓은 10억엔 어쨌든 뭐 쓴 돈도 있다 그러지만 또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돈은? 일단 우리 정부가 지난 7월에 국가 예산으로 그것을 편성해서 이제 양성평등 기금에 묶어놨잖아요. 그렇다면 화해치유재단에 있는 돈은 이제 그것으로 치환됐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환된 10억엔은 반환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이 화해치유재단은 해산하겠다, 사실상 해산하겠다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렇다고 해서 한일 위안부 협정 자체를 무효로 시키거나 아니면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 무효화를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지난번에 병환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할머니 병실로. 그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해치유재단만 해산해 주십시오. 그 뒤에는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20, 30년간을 저희가 싸워왔고 앞으로도 공식 사죄와 그 책임 인정, 법적 배상을 위해서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몫이지요. 한일 합의 폐기, 또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은요. 그러니까 외교부도 그렇고 뭐 여성가정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풀어나갈 해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긴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총 지금 28분 맞습니까? 28분이시죠.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일본의 그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국내외 여론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여론을 모아서 일본 정부에게 또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모아서 요구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리고 진상규명도 더 철저히 하고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데 힘을 더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좀 성원을 좀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할머니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 그것뿐인데요.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일은 어쩌면 그 작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오랜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끝까지 힘써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